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자, 2019년 12월 9일 지금 현재 20시 12분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락 추세, 행보 추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추세의 마지막 상승 추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승 추세의 마지막 부분, 즉 상승이 끝나고 하락하는 조짐이 보일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필룩스 차트입니다. 자, 이 밑에 슬로우 스토캐스틱과 OBV 이러한 보조 지표에 대해서는 차후에 고급 강의로 넘어갔을 때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지 대부분 하락을 하고 매집 기간을 거쳐서 상승을 한 후에 다시 하락을 반복을 하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주식의 통상적인 특징입니다. 자, 필룩스의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급등을 하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또 조정을 받다가 또 하락을 하고 바로 급등 상승을 할 수 있는 차트였는데 상승 못하고 하락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자, 이러한 흐름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보통 개인들은 어떠한 종목이 급등을 할 때 초입 구간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상투에서 잡아서 신나게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버티다가 최저점에서 손절을 하는 이러한 매매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 막바지에 나타나는 증상을 기억을 하신다면, 익히신다면 앞으로 상투에서 잡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하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은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상황에 따라서 121선보다 더 긴 이평선을 보시면 또 더 긴 이평선들, 이러한 모든 이평선들이 우상향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추세가 고점, 즉 거의 고점에서 즉 세력이 매도를 하고 이탈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첫 번째로는 캔들 길이가 평상시보다 길어집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유통 가능 물량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초기에, 단기에 급등을 할 때, 자,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상한가를 갈 때 캔들 길이가 짧아지죠. 자, 그 다음에 캔들 길이가 길어지긴 하지만, 자, 이렇게 지금 단기에 급등을 막 합니다. 또 조정을 하고 또 급등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또 급등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점 상한가로 막 달리는 종목들이 세력이 이탈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캔들 길이가 반드시 길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이 앞전 강의 시간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파미셀
우회 상장 이슈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자, 재료가 빵 하고 터지고 캔들이 길이가 전혀 안 나오죠. 그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계속 출발을 합니다. 거래량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캔들 길이가 최대한 짧아지고 매우 강력한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세력이 일단 물량을 정리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캔들 길이가 길어지고 거래량은 엄청나게 늘어나죠. 자, 그런데 이 파미셀의 경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재차 조정을 하고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이 8월 18일, 이때가 지금 2009년도 8월 18일인데 여기 보시면 캔들 길이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길어지죠. 물론 거래량이 이때와는 비교하기가 조금 민망할 만큼 거래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여기 단기에 막 강력하게 급등을 할 때의 캔들 길이보다는 확실히 길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국내 최초 멜라닌 폼 개발을 했던 동성화학도 초입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단봉으로, 그죠? 매우 강력하게 상승세를 이어가죠. 자, 그러다가 이제 상승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캔들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이미 세력들은 이 시점부터 분할 매도를 이용해서 이미 뭘 해요? 매도를 하고 빠져나갈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들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또 특히나 점상한가로 계속 달렸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이 나에게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매수를 하죠. 물론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단기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는 겁이 나서 매수의 가담을 거의 못하죠. 보통은 대부분 다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욕심을 많이 내요. 충분히 단기에 이 정도의 수익이면 이때 당시 플러스 마이너스 하한가 제도가 15%였어도 최소한 단기에 한 40%, 5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러한 수익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서 수익 매도를 안 하죠. 결국에는 매수가가 깨지고 다시 수익이 수익으로 전환해도 욕심 때문에 못 팔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크게 손절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후에 더 크게 상승을 해서 뭐 이때 물렸다가 버틴 분들은 뭐 이렇게 팔 수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를 결코 이겨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실 것은, 세력이 이탈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캔들 길이가 뭐 앞에보다 무조건 막 반드시 길어야 된다, 이러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캔들 길이가 길어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필룩스의 경우는 이 이후에 주당 4배의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거래량을 나누기 4를 이제 지금 현재의 거래량보다는 더 적겠죠.
자, 어찌되었든 추세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캔들 길이가 길어지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주가가, 여기서 주가는 캔들이 되겠죠. 주가가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서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할 때 최종적으로 수익 매도를 하시면 되고, 이때에도 거래량은 유통 가능 물량에 최대한 가까운 거래량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도 더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면 21선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탈할 때에는 뭐 최종 수익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5일선도 이탈시키고 21선도 이탈시켰다가 다시 상승을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테크닉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느냐, 지금 필룩스의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을 상승을 했다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배 정도 오르면 대부분은 고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데드크로스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급등이 시작된 시점에서의 저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거기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최종 수익 매도하는 것과 캔들의 길이가 길어져서 여기에서 매도하는 거,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뭐 수익을 좀 반납을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가 맞겠지만, 최대한 높은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이러한 자리가 맞겠죠. 하지만 이러한 자리가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전에서는, 실시간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것을 확인하냐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캔들 길이가 길어지고 거래량이 증가를 할 때 그 거래량이 유통 가능 물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나 4월 16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상승 출발을 했죠. 그리고 장중 13% 정도 상승을 해서 고점을 찍었다가 시가를 깨요. 근데 이미 이때에는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력이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세력의 물량을 개인에게 넘기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 초반 매우 강력한 수급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상승 출발하는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수급을 보고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가창에 세력들은 위쪽에 매도 물량을 걸어두고 그 물량이 다 팔릴 때까지는 계속 수급 작업을 해줍니다. 우리가 호가창을 보면 뭐 한 주씩 또는 10주씩 또는 뭐 100주씩 또 뭐 20주씩 뭐 3주씩 5주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쉬지도 않고 계속 아래 위로 막 사고 팔고가 반복이 되면서, 그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호가창이 정신없이 움직이죠. 그걸 보고 개인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높은 가격이지만,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이 올랐지만
높은 가격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들은 오롯이 전부 다 세력의 물량이 될 것이고, 그 세력의 물량이 전부 다 매도가 되어서 수익 실현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세력들이 수급 작업을 유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시초가가 깨지게 됩니다. 그 시초가가 깨지면 결국 시가에서 매수한 개인들이나 또는 시가 위에서 고점에서 매수한 개인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초보분들이나 조금 욕심이 앞서는 분들은 시가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정 후에 반등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도 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밀렸지만 그 다음날 상승 마감을 했어요. 오늘 또 그러한 흐름이 나왔지만 내일장에서는 같은 흐름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손절을 하지 않고 들고 있는다는 거죠. 자, 다음날 장중에는 전날 종가를 돌파해서 상승을 보이는 흐름도 나왔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5일 이평선을 이탈 마감하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조성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5일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합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세력이 모두 빠져나가고 이제 개인들만 며칠 동안 자기들끼리 물량을 치고받고 싸우면서 거래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주가를 관리해주는 세력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나와지는 겁니다. 추세선 상단, 즉 상승 추세가 끝나는 시점, 결국에는 고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최소한 100% 이상 올라왔으면, 아, 이거는 내가 너무 늦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제일 속편하죠. 그렇지만 욕심을 낸다면 100%가 아니라 500%, 1000%가 올라와도 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라고 제가 한 번씩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VIP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직 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무료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자, 하락 추세를 배웠습니다. 행보 추세를 배웠습니다. 상승 추세를 배웠어요. 매수의 시점은 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 그때가 가장 낮게 매수할 수 있지만 매집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도 버텨야 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에서 매수하는 부분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보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 또는 의도적으로 행보 추세를 깼다가 한 번 더 주가를 하락시킨 이후에 며칠 안에 급반등하는 이런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요. 만약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에는 상승 초입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도 다 놓쳤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그 종목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캔들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데드 크로스를 하고 쭉 밀리죠. 자, VIP는 필룩스 최종 수익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겠지만, 최종 매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얘도 지금 한 200% 정도 올라왔죠. 200%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 VIP가 이제 눌림목을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 바로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캔들 길이가 길어졌죠. 그리고 음봉이 만들어지고
또 이날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21선을 이탈을 하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익 매도를 하고 이제는 이제 저가 즉 저점이 지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대부분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점 자리, 즉 세력이 이탈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하고 저가에서 매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매수 단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조금씩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미 제가 운영하는 총 10개의 카톡방이죠. 뭐 VIP 카톡방 5개, 무료 카톡방 5개 해서 총 10개의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아톡은 이낙연 인맥주로 분명히 강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이제 이때 매수를 못했어요. 보통은 이러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대부분 하는데, 이때는 무엇 때문인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빵 하고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죠. 즉 행보 추세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동안 8월 6일 날 저점을 찍고 이 안에서 박스권 조정이 나오다가 어느 날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죠. 노리고 있었지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다음날 눌림목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날 VIP는 전부 다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요 구간이 우리 VIP 분들한테는 가장 많이 익숙해 있는 패턴, 현금 인출경 패턴이 만들어졌고, 이때에도 이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29일 날 이렇게 이제 고점을 찍고 밀렸다가 오늘 다시 재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현재 개인마다 조금씩 매수 가격에 따라서 수익은 다르겠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수익은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VIP 분들은 수익 날 때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정해놓고 해당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단기 대응하는 분들은 1차 목표가의 전량을 다 팝니다. 자, 그리고 스윙 대응하는 분들은 1차 목표가의 절반, 2차 목표가의 절반, 조금 더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1차 목표가의 30%, 2차 목표가의 30%, 나머지 3차 목표가의 나머지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스윙은 매도를 하고 빠지고, 중장기 저와 함께 최소한 3개월 이상 버티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의 수익난 만큼 매도, 2차의 수익난 만큼 매도,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계속 수익난 만큼 매도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에 10%가 수익이 납니다. 그럼 100만원 수익이죠. 그럼 단타나 스윙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단타는 전부 다 파니까 100만원이 그대로 수익으로 남아요. 스윙은 절반을 파니까 50만원 수익이 남겠죠. 50% 들고 있고. 근데 중장기는 요 10% 수익권에서 수익난 만큼 팔아서 100만원어치를 팔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익은 100만원이 안 되겠죠. 그런데 본인의 계좌에는 1000만원이 딱 찍혀 있지요. 왜냐하면 수익난 만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최초에 투자한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제 900만원대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예수금이 다시
계좌 잔고가 줄어들겠지만 상승을 이어가게 되면 내가 최초에 매수했던 금액이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해요. 그래서 2차 목표가가 왔을 때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2차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 2차 목표가가 오게 되면 수익난 만큼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계좌는 어떻게 그대로 1000만원이 유지가 되고 수익난 만큼은 매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차, 5차, 6차, 7차, 8차 쭉쭉쭉 올라가면 계속 최초에 매수를 했던 원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력이 이탈하는 어떠한 흔적이 발생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재료로는 더 이상 상승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최종 수익 매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들고 가서 뭐 예를 들어 최종 목표가가 뭐 3배다. 그러면 3배에서 매도를 하면은 가장 큰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넘게 다양한 수익 매도를 하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나마 가장 길게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수익난 만큼 매도를 하면서 들고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가장 오래 들고 가더라, 이러한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 다양한 연구를 할 것이고 데이터를 뽑아 보겠지만 지금보다 더 괜찮은 매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수익난 만큼 매도를 하면서 계속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남아토건 요 밑에 보이시죠? 지금 현재 보유 수량은 이제 3,000주 정도가 남았어요. 물론 이 계좌는 모의 투자 계좌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평균 단가가 9,351원. 아까 이제 여기서 11월 5일 날 매수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11월 5일 날 저점이 9,200원이었어요. 제 평균 단가가 9,351원이니까 나쁜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64%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 VIP 분들 매수 단가에 따라서 64%보다 조금 더 수익이 더 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덜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보유 중인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쭉 이어서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던 20분을 조금 넘겼습니다. 앞으로 강의는 가급적이면 20분대 안에서 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중간에 끊어서 강의의 흐름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강의는 조금 길더라도 계속 이어서 하는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만 구독하지 마시고 주위에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주식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알려주셔서 다 같이 공부를 하시고 원금 회복을 넘어서 대박 수익이 나는 그러한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